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의 바른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고요? 잠깐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행동심리학 분야에서 남녀 간 소통 패턴을 분석한 대규모 조사가 있습니다. 남성 10명 중 거의 9명이 상대방의 호감 신호를 단순한 친절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요. 같은 조사에서 여성 10명 중 7명 이상은 자기가 보내는 신호가 꽤 분명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자 쪽에서는 나 이 정도면 확실하게 티낸 거 아니야 하고 속으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남자 쪽에서는 설마 나를 좋아하겠어 하면서 스스로 가능성을 차단해버리고 있고요. 이 엄청난 인식의 간극이 수많은 인연을 놓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솔직히 이건 감각이 둔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감정 신호의 문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아무도 안 알려줬죠. 수학은 가르쳐줬고 영어도 가르쳐줬는데 정작 사람 사이의 감정을 읽는 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사냥감을 쫓는 본능은 발달했지만 정작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미세한 감정 신호를 읽어내는 데는 훈련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현대사회에서는 착각하면 안 된다, 혼자 설레면 부끄럽다는 과도한 경계심이 확실한 신호마저 무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감정이 시작되는 순간 뇌는 이성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생물학적으로 반응합니다.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뇌의 보상 회로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표정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눈빛부터 목소리부터 몸짓 끝까지 감정이 새어나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읽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직업상의 미소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응을 구분하는 감각이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게다가 착각하지 말자, 혼자 설레지 말자라는 과도한 경계심 때문에 분명한 신호까지 스스로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호감 신호는 한번 눈을 뜨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요? 아리송하다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호감이 있을 때는 아리송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면 마음이 시작된 사람은 이성적 의지와 상관없이 티가 날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뇌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표정이 무덤덤할 수 있겠습니까? 모공에서부터 손끝에서부터 호감이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뇌과학과 행동심리학이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 5가지를 깊이 있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기가 거의 불가능한 뇌가 자동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 5가지 신호는 모르겠어요. 관심 없어요. 같은 회색 지대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생물학적 증거입니다. 오늘 내용을 알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지나쳤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오르실 거예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눈입니다. 의학에서 눈을 뇌의 창문이라고 부릅니다. 뇌신경이 직접 연결된 유일한 감각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표정도 의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습니다. 뇌의 상태가 가장 먼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곳이니까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공 크기가 달라집니다. 관심 있는 대상을 바라볼 때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때 동공이 커집니다. 의식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생체 반응이에요. 눈을 카메라에 비유하면 조리개를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더 많은 빛을 받아들여서 상대방이라는 시각 정보를 뇌에 고해상도로 입력하고 싶어하는 욕구의 발현이죠. 밝은 카페에서 환한 사무실에서도 상대방의 검은 눈동자가 유독 크고 초롱초롱하게 빛나 보인다면 이건 의식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동공 연구에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의 이미지를 보았을 때 동공 크기가 평균 45% 넓어졌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45%요. 거의 절반 가까이 커지는 겁니다. 반대로 관심 없는 대상을 볼 때는 동공 크기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눈 사진을 찍어보면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예요. 둘째,
시선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을 바라보는 평균 시간은 1초 남짓입니다. 정보를 확인하면 바로 시선을 거두죠. 그런데 호감이 있는 상대를 볼 때는 이 시간이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3초라고 하면 짧게 느껴지시죠?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무 감정 없는 사람을 3초간 응시해 보십시오. 1초만 지나도 눈을 피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자연스럽게 채우려면 내면에 끌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하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도중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상대방 말을 들으면서도 시선이 분산됩니다. 하지만 호감이 있는 상대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시선을 강하게 고정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든 업무 불평을 늘어놓든 눈과 입술 사이 삼각지대에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미세하게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있다면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뇌가 자동으로 실행하는 집중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근 행동관찰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요. 여성의 호감 시선은 단발성이 아니라 3번 연속 짧은 시선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살짝 보고 시선을 거두고 다시 보고 또 거두고 3번째 다시 봅니다. 각각 3초 미만의 아주 짧은 시선입니다. 남자 쪽에서 이 3번의 시선 중 단 한 번도 눈을 맞추지 못하면 기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이 연쇄 시선 패턴은 의식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뇌가 자동으로 실행하는 탐색 프로그램이에요. 셋째, 원거리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왠지 모를 시선이 느껴집니다. 고개를 돌렸더니 좀 멀리서 상대방과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상대방이 화들짝 놀란다. 이건 확정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을 멀리서 관찰하느라 시각적 주의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진화 심리학에서 이것을 무의식적 위치 추적이라고 정의합니다. 시선의 레이더가 항상 상대방이라는 좌표를 향해 켜져 있는 겁니다. 넷째, 이게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눈이 마주쳤는데 순식간에 확 피해버린다. 이거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 정반대입니다. 호감이 없다면 눈이 마주쳐도 아무 감정 없이 1초 정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뇌의 편도체에서 경보가 울립니다. 들켰다는 당혹감과 수줍음이 폭발하면서 반사적으로 시선을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시선을 피한 뒤 3초만 기다려보세요. 부끄러워서 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슬쩍 훔쳐봅니다. 고개는 돌렸는데 눈동자만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면 확정입니다. 진짜 관심 없어서 피한 경우에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확인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눈이 마주쳤다는 사실 자체를 5초 후에 잊어버립니다. 피한 직후 3초, 이 짧은 시간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열쇠입니다. 순간이라 잡기 어렵다고요. 관심을 갖고 주시하면 반드시 포착됩니다. 처음 한 번만 알아채면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신호, 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빛이 반짝인다는 표현을 시적인 비유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생리학적 현상이에요. 동공이 확장되면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하고 그래서 정말로 눈이 반짝거려 보이는 겁니다. 과학이 실을 증명한 셈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동공이 커져 있다. 시선이 3초 이상 머문다. 멀리서 몰래 쳐다보다 들킨다. 눈 마주치면 확 피했다가 다시 훔쳐본다. 이 4가지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상대방의 뇌는 이미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시선에서 포착된 반응은 다른 영역으로 번져갑니다. 이어서 2번째 신호입니다. 목소리와 말투입니다. 이런 의문 드실 겁니다. 원래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서비스업 종사자분들은 다 호감이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적 예절과 진짜 마음은 질감이 다릅니다. 예의상 친절은 매끄럽지만 가볍습니다. 핵심만 전달하고 끝나죠. 말은 천과 같아요. 반면에 진심이 담긴 태도는 무겁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많고 감정이 스며들어 있어요. 물을 머금은 천입니다.
손에 쥐면 무게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잠깐,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면 뇌의 미러 뉴런이 활성화되면서 상대방의 말투와 억양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천천히 말하면 나도 모르게 천천히 말하게 되고, 상대방이 자주 쓰는 단어를 나도 모르게 쓰기 시작합니다. 이건 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뇌가 자동으로 상대방과 동기화되려는 본능적 반응이에요. 재밌죠? 그리고 이게 본론인데요. 뇌의 언어 중추에 감정이 개입되면 말투의 파형 자체가 바뀝니다. 음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호감 있는 상대에게 말할 때 기본 주파수가 상승합니다.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닙니다. 뇌가 알아서 조절해버리는 현상이에요. 3가지 포인트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첫째, 톤의 변화입니다. 평소 차분하게 말하던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만 목소리 톤이 살짝 올라갑니다. 혹은 반대로 평소 활발하던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는 갑자기 나긋나긋해집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현상이에요. 핵심은 여러분에게만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동료에게는 사무적으로 말하다가 여러분에게만 어조가 달라진다면 이 온도 차이가 바로 증거입니다. 둘째, 문장의 길이입니다. 이게 정말 확실한 지표예요. 감정이 없으면 대화는 용건 전달에서 끝납니다. 주말에 뭐 하셨어요? 집에서 쉬었어요. 끝. 대화가 3초 만에 사망합니다. 하지만 호감이 있으면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질문에도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되돌려줍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대화 연장 전략이라고 합니다. 상대방과 말하고 있는 시간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대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메시지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관심 없는 상대에게는 짧은 답변이면 충분합니다. 답장도 느리고요. 하지만 호감이 있는 상대에게는 문장이 길어지고 이모티콘이 늘어나고 답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텍스트 분량의 차이가 감정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시간의 차이가 감정의 차이이고요.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메시지 답장 패턴에서 아주 확실한 지표가 있습니다. 대화가 끝날 타이밍에 굳이 새로운 화제를 꺼내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만 자야겠다고 했는데 근데 내일 뭐 해요? 하고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대화를 끝내기 싫은 겁니다. 연결이 끊어지는 게 아쉬운 거예요. 관심 없는 상대라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끝나도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셋째, 장난기입니다. 불편하거나 관심 없는 상대에게는 절대 선을 넘는 농담을 던지지 않습니다. 적절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공손하게, 적절하게, 경계를 지키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소한 실수나 옷차림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면 이건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편하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무의식의 표출이죠. 심리학에서 이것을 심리적 거리 테스트라고 합니다. 장난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서 거리를 더 좁혀도 되는지 확인하는 행동입니다. 음성이 바뀌고 대화가 길어지고 농담이 시작된다. 이 3가지가 목소리를 통해 드러나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호감을 느끼는 상대를 떠올릴 때 뇌에서 세로토닌 수치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겁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안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수치가 낮아지면 강박적 사고 패턴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잠들기 전에도요. 이건 정말 힘든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연구자들 사이에서 사랑의 강박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 쓸데없는 디테일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뇌가 여러분을 강박적으로 반복 재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신호냐면요.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연구에 따르면 호감 초기 단계에서 하루 깨어있는 시간의 65% 이상을 상대방을 떠올리는 데 씁니다. 65%요. 16시간 깨어있다면 그중 10시간 넘게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중독이에요. 실제로 뇌 영상 연구에서 호감 상태의 뇌 활동 패턴이
중독 상태와 매우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했던 사소한 말, 입었던 옷까지 기억하고 있다면요. 그건 기억력이 뛰어난 게 아닙니다. 뇌가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특별 저장소에 넣어두고 반복 재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잠깐, 하나 더 있었는데 이건 세 번째 신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호입니다. 솔직히 이건 가장 본능적이고 속일 수 없는 감정 테스트예요. 거짓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반응이거든요. 세 번째 신호, 질투입니다. 쿨한 사람이 많은 시대에 질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쿨한 척은 있어도 진짜 쿨한 사랑은 없습니다. 뇌의 보상 회로 시스템은 좋아하는 대상을 위협받으면 즉각적으로 방어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솟고 위협 감지 영역이 활성화돼요. 이건 교육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원초적 반응입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내 짝을 지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그렇다면 뭘 봐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순간적 정적을 포착하세요. 대화 중에 무심코 다른 이성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반응 속도를 체크하세요. 관심 없는 사람은 즉시 반응합니다. 감정이 개입되지 않으니까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하지만 호감이 있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멈칫합니다. 뇌에서 그 사람 누구지? 혹시 경쟁자인가? 라는 정보 처리와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려는 이성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미세 표정 연구에 따르면 감정 억제 반응은 0.3초에서 0.7초 사이에 나타납니다. 표정이 0.5초 정도 굳었다가 억지로 풀리는 그 찰나를 잡으셔야 합니다. 순식간이라 놓칠 것 같다고요? 한번 인지하기 시작하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눈 주변 근육에 주목하세요. 입꼬리는 웃음을 유지할 수 있지만 눈 주변 근육은 감정에 솔직합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이 웃지 않는 그 순간, 그게 포인트예요. 둘째, 급격한 분위기 냉각입니다. 방금까지 웃으면서 대화하다가 다른 이성 얘기가 나온 순간 갑자기 말이 줄어들거나 핸드폰을 꺼내거나 말투가 건조해집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서운한 거예요.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는 않은데 기분은 상하고 상대방이 눈치채줬으면 좋겠는 복합적 감정 상태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분위기가 롤러코스터를 탄다면 그 레일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정의 진폭이 크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상대방의 심리적 영역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 때문에 자기 기분 모드가 흔들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셋째, 비교 질문입니다. 그 사람 나보다 재밌어요? 같은 스타일 좋아하시나 봐요. 이런 질문을 농담처럼 던진다면 확인 사살입니다. 본인과 경쟁 상대를 비교하며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의 이상형 같은 건 관심받기입니다. 이상형에 대해 캐묻는다는 건 자기가 그 조건에 맞는지 맞춰보고 싶다는 의미예요. 잠깐,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투를 일부러 유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무심코 드러나는 작은 반응을 포착하라는 겁니다. 일부러 질투를 자극하면 상대방은 불안해지고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핵심은 관찰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감정 진폭이 얼마나 크게 흔들리는지를 조용히 지켜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눈이 반응하고, 말투가 변하고, 질투가 스며 나온다. 여기까지만 해도 꽤 강력한 증거인데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본인 의지로 절대 조절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 신호가 왜 결정적이냐면요. 연기가 불가능합니다.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네 번째 신호. 여러분 앞에서만 뚝딱거리는 고장 현상입니다. 좋아하면 더 잘 보이고 싶어서 말을 유창하게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대방이 내 앞에서 실수하면 그냥 긴장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강렬한 감정과 논리적 판단을 동시에 처리하는데 용량이 모자라요. 전문 용어로 인지 과부하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20개 동시에 켜면 멈추잖아요. 뇌도 같은 원리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동시에 뇌의 전두엽은 잘 보여야 해, 실수하면 안 돼, 재밌게 말해야 해라는 명령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표정 읽기, 자기 표정 관리하기, 다음에 할 말 준비하기까지 겹치면 뇌가 과부하에 걸립니다. 컴퓨터가 버벅거리듯이 뇌도 멈칫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가 일어나냐면요. 논리적 사고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 즉, 여러분 앞에서 유독 허둥대는 것 자체가 진심이라는 표시입니다.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오히려 엉망이 되는 거예요. 3가지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첫째, 문장 미완성입니다. 평소 똑부러지는 사람이 여러분과 대화할 때만 이상하게 말이 흐려집니다. 아, 그게 뭐라고 해야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꼬리가 사라집니다. 언어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호감 대상과 대화할 때 문장 완성률이 평균 3분의 1 가까이 하락합니다. 평소 완벽하게 마무리하던 문장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느라 뇌의 자원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둘, 맥락 없는 수다입니다. 침묵이 어색해서 혹은 대화를 끊기 싫어서 아무 엉뚱한 화제를 꺼냅니다. 오늘 좀 덥지 않아요? 아, 참 저 요즘 고양이 영상 많이 보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뭔 소리지 싶으시겠지만 상대방은 지금 필사적으로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인 내용보다 여러분과 연결된 채로 있고 싶다는 욕구가 앞서기 때문이에요. 관심 없는 상대 앞에서는 이런 현상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할 말만 하고 끝냅니다. 셋, 물리적 실수입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오면 물을 쏟거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발이 꼬입니다. 긴장감으로 인해 미세운동 조절 능력이 일시적으로 둔화된 현상이에요. 신경과학 연구를 보면 좋아하는 사람과 한 팔거리 안으로 가까워지면 맥박이 급격히 빨라집니다. 동시에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평소에 침착하던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유독 부산스럽거나 실수를 연발한다면 심장이 지금 120으로 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밌는 건요, 이 현상은 당사자도 스스로 인지합니다. 아, 나 왜 이러지? 평소엔 이렇지 않은데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수록 실수가 늘어나고 실수가 늘어날수록 더 긴장하고 그러면서 또 실수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 앞에서 유독 어색해하면서도 자리를 피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불편한데도 곁에 있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진심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뇌과학에서 밝혀진 건데요. 사람이 호감을 느끼는 상대 가까이에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자세가 바뀝니다. 등이 곧게 펴지고 어깨가 열리고 걸음걸이까지 달라집니다. 근육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몸 전체가 본능적으로 더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도록 자세를 교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시 시대부터 짝을 유혹하기 위한 생존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여러분 앞에서만 유독 자세가 좋아지거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옷매무새를 고치는 행동이 잦아진다면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구애 반사라고 부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포유류에서 관찰되는 현상이에요. 상대방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때만 유독 자기를 꾸미는 행동이 잦아진다면 뇌가 보내는 가장 원시적이고 솔직한 신호를 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요. 물리적 거리도 체크해 보세요. 호감이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발끝이 여러분을 향합니다. 발끝의 방향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뇌가 가고 싶은 방향을 몸이 자동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대화할 때 상대방의 발끝이 여러분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건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4가지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선이 반응하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감정이 흔들리고 행동이 어긋난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2단계의 신호까지 확인하셨다면 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과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5번째 신호, 미래 투영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남을 제안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다는 뜻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제안보다 더 확실한 신호가 있습니다.
호감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기회를 만들어주면 그 위에 구체적인 계획을 짓습니다. 이걸 미래투영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동행 욕구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말로 새로 생긴 식당이 맛있다던데 하고 말했을 때 반응을 비교해보세요. 관심 없는 경우에는 좋겠네요. 나도 언젠가 가봐야지 하고 혼잣말처럼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그 계획 안에 없습니다. 하지만 호감이 있으면요. 진짜요? 저도 거기 가보고 싶었는데 언제 가요? 혹은 더 적극적인 경우 거기 평일 저녁이 좋다던데요. 혹시 다음 주 시간 되세요? 벌써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없는 상대와 1분의 시간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준다는 건 마음을 내준다는 뜻이니까요. 예의상 좋겠네요 하고 끝내죠.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확정되지도 않은 약속의 세부 사항을 벌써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날 뭐 입고 갈까? 어디서 만날까? 몇 시가 좋을까? 만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이미 서너 번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곧 감정이니까요. 둘째, 가정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우리 같이 여행 가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이 남자친구면 여자친구가 편하겠다. 이런 가정을 통해 관계를 시뮬레이션해보는 말들이에요. 만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진심을 꺼내보는 거예요. 이건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호예요.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건 거절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는 가정 속에 자기 마음을 숨겨두는 거죠. 거절당해도 그냥 농담이었는데 하고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가정법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무의식이 반복적으로 여러분과의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셋째, 핑계를 만든 연락입니다. 이거 봤어요? 좋아할 것 같아서 상대방이 링크나 사진을 먼저 보내온다면 그건 단순한 공유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있어. 빨리 대화 좀 시작하자는 무언의 신호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뒀다가 대화의 실마리로 사용하는 것. 이건 상당한 심리적 투자가 필요한 계획적인 행동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을 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을 때 관심 없는 사람에게 이거 봐봐 하고 보내시나요? 안 보냅니다. 자기 혼자 보고 넘어가죠. 그걸 굳이 여러분에게 보내온다는 건 일상의 작은 순간마다 여러분이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보고, 듣고, 경험할 때 이거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지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사회인지 신경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요. 서로 호감이 있는 두 사람이 대화할 때 뇌의 활동 패턴이 놀라울 정도로 동기화됩니다.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영역과 사회적 인지를 담당하는 영역이 거의 같은 리듬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경 동기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두 사람의 뇌가 같은 주파수로 맞춰지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뇌 영상 촬영에서 호감을 가진 두 사람의 뇌파가 대화 중에 점점 유사해지는 패턴이 관찰됐습니다. 특히 감정과 공감을 담당하는 영역에서 이 동기화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호감이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생각이 통하는 느낌이 들고 상대방의 말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됩니다. 말투가 비슷해지고 웃는 타이밍이 겹치고 심지어 음료를 마시는 동작까지 따라합니다. 이건 의식적인 모방이 아니라 뇌가 자동으로 실행하는 공명현상이에요. 상대방이 여러분과 대화할 때 유독 타이밍이 잘 맞나요? 서로 말이 겹치거나 동시에 웃는다면 두 사람의 뇌는 이미 같은 주파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5가지 신호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눈입니다. 밝은 곳에서도 동공이 커지고 시선이 3초 이상 머뭅니다. 3번 연속 짧은 시선으로 탐색하고 멀리서 몰래 쳐다보다 들키면 화들짝 놀랍니다. 눈이 마주치면 수줍게 돌렸다가 곧 다시 슬쩍 확인합니다. 의식이 아닌 본능에서 비롯된 반응이에요. 둘, 말투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어조가 바뀌고 대화가 길어지고 농담이 시작됩니다. 목소리의 변화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메시지, 글자 수의 차이가 마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사소한 디테일까지 기억하고 있다면 뇌의 세로토닌이 낮아져서
강박적으로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 질투입니다. 다른 이성 얘기에 순간적으로 멈칫하거나 대화의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비교를 시작하면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차분한 척은 가능해도 차분한 마음은 없습니다. 넷, 고장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만 말을 더듬거나 실수를 합니다. 뇌의 인지 부하가 원인입니다.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이게 진심입니다. 자세가 달라지고 머리카락을 만지고 옷매무새를 고치는 것까지 전부 몸이 먼저 반응하는 증거예요. 연기가 불가능한 신호입니다. 상대방의 발끝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면 몸이 보내는 가장 솔직한 고백입니다. 다섯, 미래투영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에 자꾸 자기를 포함시키고 가정 시나리오로 관계를 상상하고 핑계를 만들어 연락합니다. 대화할 때 말투가 비슷해지고 웃는 타이밍이 겹치는 신경 동기화 현상까지 보인다면 두 사람의 뇌는 이미 같은 주파수입니다. 이 다섯 번째 단계까지 왔다면 상대방은 이미 반 이상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손만 내밀면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상대방은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온몸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감정이라는 건 저수지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물이 모이다가 어느 순간 수위가 넘치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지하고 있는 미세한 변화들은 그 수위가 거의 꼭대기에 다다랐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아직 확신이 안 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시는 겁니다.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말투가 다른 사람에게와 달라지는지,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는지, 발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대화가 끝날 때 아쉬워하는지 한번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호가 확인되면 주저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여러분이 알아차려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크든 작든 신호를 보내고 있는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신호를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아차려 주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보너스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신호를 읽은 다음에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 서두르는 겁니다. 신호를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고백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도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호를 확인했다면 먼저 여러분 쪽에서도 자연스럽게 호감의 신호를 돌려주세요. 시선을 조금 더 오래 맞춰주고 대화할 때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기억해주는 겁니다. 이게 응답 신호예요. 상대방의 뇌는 이 응답을 감지하면 안심합니다. 아, 이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신호가 더 분명해지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거리가 좁아집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감정은 라면이 아닙니다. 3분 만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응답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호가 안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신호가 크고 분명하지만 내향적인 사람은 신호가 작고 조용합니다. 대신 내향적인 사람의 신호는 한 번 나타나면 훨씬 진지합니다. 작은 신호를 보내는데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신호의 크기보다는 빈도를 보세요. 작더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설마 나를이라는 의심을 역시 나를이라는 확신으로 바꾸는 순간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용기 내어 보내는 신호를 받아쳐 주세요.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사람이 바로 마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인연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분에게 공유해주세요. 함께 보면 더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공감되는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 찾으시고 행복하세요.